이번 주 주간 토픽, 퐁피두, 시금고,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금고와 보궐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퐁피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에서 부산 울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준 기자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준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어떤 재정 등을 담당을 하게 될 부산시 시금고가 지난 9월 24일 선정이 됐습니다. 제1금고는 여전히 자리를 지킨 BNK 부산은행이 담당을 하게 됐고요.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1금고는 일반 회계와 기금을 담당을 하게 되고 제2금고는 특별 회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은행들은 10월 중 시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부터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4년간 시금고를 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은행이 좀 진땀을 빼면서 승리를 한 모양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부산은행이 다음번에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는 10월 16일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는 윤희련 후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 유재성 후보의 3파전으로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팀 전략을 보여주면서 입지를 더욱더 단단히 굳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야권 단일화에 관련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도 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조국혁신당은 공개 토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보수세가 강한 금정구에서 이변 없이 국민의힘이 당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야권 단일화로 새로운 파도가 물결칠 것이냐 이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 국민의힘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되는 만큼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퐁피두에 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던데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잡히는데요. 첫 번째, 부산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두 번째, 박형준 시장의 부인이시죠. 조현 씨가 운영하고 있는 조현화랑 어떤 모종의 개입설. 네. 김모 국장이 작년 11월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답변은 클로즈라는 워딩. 네. 일단은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 사업비 1,081억 정도, 약 1,1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각각의 이제 전반 입장을 보면 네. 먼저 이제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1,100억 정도 예정인데요. 운영비가 한 120억 정도, 네. 수입이 한 50억 정도 예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7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연간. 네. 거기에다가 연간 로열티 30억 정도. 그래서 한번 이래저래 예상입니다만 한 100억 정도가 연간 마이너스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100억 정도의 적자가 매년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찬성 입장에는 어떤? 물론 이제 참석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경제적 낙수 효과, 파급 효과가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한 5,000개 정도 지역 경제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주로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미술관의 적자 폭을 조금 더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문예들 육성 관련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부분들이죠. 또 밀실 행정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세 가지 논란 중에서 네. 시발점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미술관 을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큰 또 그렇죠. 좋은 면이에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좋은 목적과 취지에 조금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진행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 있다. 깜깜 행정이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 과정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조현 갤러리의 예. 전속 작가분들이 한 30여 분 네.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유럽 쪽에서 굉장히 그 정평이 나 있는 모 화백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작년 2030 네. SV 유치 과정에서 박 시장과 동행을 하면서 폼피두 미술관을 한번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시발점이 좀 되어서 모종의 어떤 조현 화랑하고 모종의 어떤 이런 개입설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시각인데, 네. 부산시는 여기에 관해서는 가짜뉴스다라고 지금 그렇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지난 9월 9일인가요? 전원석 시의원이 여기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박형준 시장의 어떤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부산 시민의 2천억 이상의 세금이 소요되는 뽕피두 미술관 분관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박형준 시장의 주변에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미술계에서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여러 예술가 단체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미술계 원로들,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어떤 예술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졸속적으로 결정된 이러한 뽕피두 미술관의 부산 분관 유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미 비공개부터 네. 밀실 행정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논지인데요. 전에 작년 11월 말에 네. 행정문화위 소속 박철중 의원이 질의를 한 데 대한 답변이 그 전 김모 국장의 어떤 예, 워딩에 예. 말씀하시는 거죠? 클로저라고 했는데, 예. 이 클로저라는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이 저희가 이렇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퐁피두 한화 서울이죠. 네, 서울. 2031년부터 35년까지 우리가 부산시가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계약을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가지고 오면 되겠냐, 이게 이제 시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모 국장이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서울시는 클로즈다 라는 워딩을 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제 닫는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닫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열려 있는 거는 부산밖에 없겠죠.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산이 퐁피두 부산의 단독 유치가 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 입장이 이번에 이제 미묘하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단독 유치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없다. 다만 부산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컨텐츠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입장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이냐 독창이냐 이걸 놓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예. 입장이 바뀐 거죠. 안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탁 찍어준 게 아니라 클로즈다라는 약간의 미묘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단독이라고 한 적이 없다. 클로즈는 명확합니다. 닫다 예. 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닫으면 한 군데는 단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단독이란 말은 한 적이 없다. 대신에 독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여기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예산 비용이라는 부분에서는 논란에서 자유롭기가 네. 어려워 보일 전망입니다. 네,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해서 이제 좀 심층적으로 또 알아봤는데요. 약 4,5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약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외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 개관 예정이었던 미국 저지시티 같은 경우에도 퐁피두 분관 계약까지 마쳤지만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지역 정치인들 반대로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박형준 시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는 향후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 더 많은 소식과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이승준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